전략적인 선택을 해주시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뽑히는 보궐 원내대표는 딱 이 당의 위기를 수습하고 돌파할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5월 달에 뽑힐 원내대표는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운영을 책임져야 될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각각의 역할과 임무를 비교해서 전략적으로 선택해 주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진성준이는 4개월 임기 동안 정확하게 당의 위기를 수습하고 돌파하는 데만 전력을 다하고 깨끗하게 물러나겠습니다. 연임에 도전하지 않겠습니다. 당이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기를 수습하고 돌파하는데 전력을 다할 단여 임기 4개월 동안 사심없이 일할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공천원금 문제는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개인적인 일탈이지 당내에서 무슨 공천 시기에 돈 받고 공천해주고 하는 이런 구태는 예전역에 종식되었습니다. 네, 먼저 손님들이 이 쭈꾸미 때문에 안 나가시는 바람에 조금 딜레이가 됐습니다. 이번 시간은 오는 11일 치러지는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 이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님 모시고 원내대표 선거 이야기, 또 당내 좀 요즘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필 또 강서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혜영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원내대표 선거 얘기부터 좀 나누고 당내 머리 아픈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자, 일단 원내대표 선거는 나오신 이유가 당연히 있으실 거고, 지금 민주당에 반드시 필요한 원내대표의 리더십은 이런 거여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으시니까 나오셨겠죠? 네, 어떤 의미입니까? 당이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기를 수습하고 돌파하는데 전력을 다할 잔여 임기 4개월 동안 사심없이 일할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에서도 무엇보다 공직윤리에 좀 투철하고 강직한 사람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 맞는 사람이 아무래도 나아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위기는 왜 온 겁니까? 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는데, 맨 첫 번째로는 당의 윤리 의식을 비상하게 높여야 됩니다. 기존의 낡은 사고와 인식으로는 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갈 수 없어요. 최근에 터진 이른바 그 지방선거 공천 헌금 사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미 수십 년 전에 우리 정치권에서 사라진 일이고, 특히 민주당에서는 사라진 것이라고 믿었는데, 이게 재발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쇄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외에도 뭐 국회의원의 특전, 뭐 특권, 특혜 이런 것 누리는 것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이런 자세, 이런 것도 일신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원내대표 되시면 이거를 일신하기 위해서 혹은 돌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엇보다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지난 국회 때도 설치하지 못했는데 지금도 아직까지 설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의석 비율과 상관없이 조속하게 합의해서 설치하고 가동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여야 공이 같이 이제 만드는 건가 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의원이 뭔가를 이제 심각한 비위든 뭐 문제를 저질렀을 때 여야 상관없이 그냥 여기서 국회 차원의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징계를 한다. 것이죠. 두 번째로는 당의 공직윤리 교육을 좀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당은 성평등 교육, 성인지 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걸 반드시 받아야만 기본적으로 공직에 나설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요. 저는 공직윤리 교육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현장에서 교육하고, 이것도 정례적으로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서 공직 출마 자격을 부여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윤리 교육이 안 돼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아니 물론 꼭 그런 네. 것만은 아닌데 네. 끊임없이 경각심을 주는 거죠. 계속 워닝을 좀 줘야 된다. 저희들에게 무슨 성평등 의식이 없다거나 성인지 의식이 좀 부족하기도 하겠지만 네. 그게 없어서 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계속 경고해야 계속 된다. 경고하고 환기해야 되죠. 음.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건 이제 의식에 관한 문제니까. 네. 세 번째로는 이런 것을 그 예방하고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저는 원내나 당에 공직윤리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가동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있긴 합니다. 근데 네. 그게 좀 굉장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명무실하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신고센터를 만들고 뭐 무슨 이런 비리, 부정, 뭐 사소한 비위, 갑질 뭐 이런 문제도 다 제보하고 또 신고되도록 하고 네. 이것이 당의 윤리감찰단 또 윤리심판원과 함께 엄정하게 처리되도록 그렇게 해서 모든 의원들과 뭐 당직자 또 공직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윤리특위나 신고센터 이거 김병기 의원 같은 분들이 또 맡으면 그렇지 않은 외부인으로 맡는다든지 하게끔 해야 되죠. 물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예. 구성되는 것이고 국회의원들이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강직하고 청렴한 분으로 모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위원장님은. 네. 또 당의 공직윤리신고센터도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당 뭐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뭐 인지상정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작동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이 민주당 상황을 좀 개혁을 해야 되겠다. 네. 는 생각을 이제 갖고 계시다. 일단 그게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근데 그걸 만약에 이제 하신다면 뭐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이제 당선이 되셔서 추진하면 당의 의원들은 열심히 도와줄까요? 열심히 도와줘야 이것도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민주당이 사는 길일 뿐만 아니라 네. 의원 각자도 사는 길입니다. 네. 네. 그런 감시 시스템과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그냥 부지불식간에 잘못을 저지른다면 아주 치명적인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될 거예요. 그러니 대의를 위해서 모두가 다 좀 불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 모두를 위해서 좋은 일이다 생각하고 저는 적극 지지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 쭉 들으면서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대목인데 이게 원내대표가 아니라 사실은 당대표가 해야 될 업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내대표의 일은 어쨌든 정책이라든지 법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과시킬 때 여당과 야당과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말씀하신 당 쇄신안은 사실 당대표가 주도적으로 당 지도부를 이끌고 해야 되는 건데 정작 사실 정청래 대표는 이제 이번 사안에 대해서 뭐 이거는 뭐 전수조사 대상은 아니다. 개인의 일탈의 부분이고 물론 사과는 했지만 이걸 뭔가 구조적인 문제라고까지 확대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원내대표가 되시면 당대표랑 당 투톱으로서 이걸 맞춰가야 될 텐데 조금 견해 차이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 그 공천원금 문제는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본 건 아니니까 뭐 또 화근하기 어렵지만 그야말로 개인적인 일탈이지 네. 당내에서 무슨 공천 시기에 돈 받고 공천해주고 하는 이런 구태는 예전역에 종식되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러면 그렇게 이런 확신하고 공직윤리 있고. 교육 뭐 당 차원의 어떤 뭐 신고센터 이런 걸 운영하는 거는 그건 이제 당연히 당 개인의 대표의 비리를 막기 위한 그렇죠. 당 대표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네. 뭐 제가 원내대표가 되어도 당과 협의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뭐 정청래 지도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기왕에 이렇게 사적인 인연이나 그런 네. 사적인 또 비밀스러운 영향이 작동하지 않도록 시스템 공천 체제를 갖추도록 해왔고요. 그걸 더 촘촘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천 룰도 개혁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번 사태가 터지니까 클린 선거 암행어사단도 예. 가동하겠다 네. 이렇게 또 발표도 했지요. 네. 그러니까 당은 당 차원에서도 이런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하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국회의원분들이 뭐 굉장히 인격적으로 인품이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라 저는 뭐 생각은 합니다만 본인의 결정 하나로 어떤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이걸 이제 정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 당연히 그 자리에 가고 싶은 사람은 그 해당 국회의원에게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뭐 꼭 뭐 돈이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잘 보이기 위한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자발적으로 하려고 할 것이고 네. 또 뭐 편의를 봐준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가려운 거 이 사람이 꼭 하고 싶었던 것을 대신해서 하려는 노력들을 네.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결국은 다 비리 등과 이제 연결이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럴 개연성이 있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걸 예. 차단하기 위해서 네. 정청래 대표는 당내의 예비 후보 자격을 검증하는 검증위원회를 정말 빡세게 예. 철저하게 가동해서 다 걸러내도록 하고 이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통과한 후보, 그래서 예비 후보 자격을 부여하는 후보들은 다 경선에 올라가서 경선할 수 있도록 하고 당원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하자. 네. 그러면 무슨 지역위원장이니 국회의원이니 네. 이른바 권한 있는 사람들이 예. 실력자들이 자기 얘기들을 이렇게 늘 수 있는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원천적인 개입할 여지를 그렇죠. 아 이게 결국 공천 룰 바꾸는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현재는 하여튼 이 문제는 김병기, 강선우 이 두 사람의 좀 더 개인적인 이슈로 좀 보고 계시는 것 같고요. 정청래 대표가 이 사건 불거지고 나서 일종의 해법 중에 하나로 1인 1표제 그래서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다시 얘기를 꺼냈잖아요. 네, 네. 거기엔 동의를 하세요? 1인 1표제 문제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절대 다수의 당원들이 투표권을 행사해서 후보를 선출하거나 뭐 당직 뭐 최고위원 또 예. 당대표를 선출하거나 하면은 그런 그 개인적인 영향이 작동할 수 없기 때문에 투명해질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 거기에 네. 동의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1인 1표제가 얘기되었던 거는 그런 방향에 다 동의하고 원칙에 찬성하지만 그것을 당장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데 따른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한계가 있을 수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문제 의식이 있는 거예요, 당내에. 네. 대표적으로 당세가 지역별로 좀 다르잖아요. 예. 편중돼 있기도 하고 당원들이. 네. 그러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당원의 의사가 압도적으로 반영되고 네. 그렇게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어떻게 보완해야 될 거냐 하는 문제 의식이 당내에 있는 겁니다. 네. 또 더 나아가서는 뭐 철학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당원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와 또 그렇게 다 갈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권한을 위임한 대의 민주주의 체제가 작동하는 것인데 이것의 한계와 한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저희 당의 최고위원이나 당대표 지도부들은 예. 다 당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선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당헌을 개정하거나 바꿀 때도 역시 그렇습니다. 당규도 특별 당규라고 하는 것은 전 당원의 투표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당의 주요한 의사결정인 당론, 네. 그러니까 주요한 정책, 네. 중요한 입법에 대한 당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당원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죠. 그냥 의총만 하죠. 그렇죠. 네. 이거에서도 어떻게 당원들의 참여를 실현할 것인가 하는 것도 연구되고 검토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네. 있어요. 이런 거를 논의하면 조금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참여 방안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지금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가 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면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당에서 어떤 징계 내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선우 의원은 이제 제명이 됐잖아요.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 예.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한 윤리 감찰은 이미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 최고위원회가 윤리심판원에 예.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결정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지요. 네. 그러면 이제 윤리심판원은 이를테면 법원과 같은 기구니까 네. 뭐 원고와 피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원고 피고 사이에서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고 또 소명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두루 판단해서 네. 적정한 수준의 그러니까 상응하는 징계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 건데 지금까지 나온 것들 보면 뭐 아내가 그 법인카드 같은 거를 쓴 거 사실까지도 이제 알고 있는 거는 이제 보도로 이미 나왔잖아요.
네. 예, 그런 정도라면, 그러니까 물론 사실 확인이 안 된 것까지 지금 뭐 다 담아서 미리 판단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이미 어느 정도 사실 확인이 좀 상당히 된 거에 대해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 김병기 의원을 당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의 징계 내지는 뭘 한 게 맞나 어떻게 생각하시나? 왜냐면 이제 그만큼 전에 지금 말씀해주신 게 꽤나 강력한 이제 윤리 의식을 다시 이제 제고하는 거를 생각하신다면. 이런 윤리적 잘못, 뭐 윤리적인 것 아니라 법적 잘못도 분명히 좀 있어 보이는데 예.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당에서는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매우 엄정한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 이제 사실관계로 확인되었다라고 하는 대목도 조금 아직은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 저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의원총회에서 그 사퇴 변을 얘기하시면서 예. 이거 하나만큼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당신이 그 부인의 법인카드 사용 문제와 관련해서 보좌진에게 상의하는 통화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네. 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어쩐 거야, 뭐 이렇게 상의하는 녹취록이 네. 나왔는데 그에 대해서 소명을 했어요. 이것 한 가지만큼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네. 뭐라고 그러냐면 그 통화를 할 당시만 해도 저는 제 아내가 그 저 동작구 의회의 의장의 카드 부의장인가요? 네. 그 카드를 쓴 것으로 알았다. 네. 그런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부인이 쓴 게 아니라 동작구 의회의 다른 의원이 쓴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예.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신 거예요. 예, 소명하고 이제 물러났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것도 과연 그러한지 어쩐지는 확인해야 될 영역인 네,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건 이제 약간 뭐 상식에 관한 문제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 아내, 본인 이 정말 총체적인 이런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한 사람에게 우연히 사실이 아닌데 마치 사실처럼 오해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있을까요? 저는 매우 낮아 보이거든요. 네, 예. 물론 저도 상당한 부분은 해명이 납득이 안 되는 대목도 있고 네. 조금 더 분명하게 사과해야 될 대목도 있다고 느껴집니다. 네, 네.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그렇게 징계를 하고 네. 정치적으로 책임을 물을 때에는 그 사실관계는 분명하게 하고 또 본인의 소명도 들어보고 난 다음에 판단해야 맞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사실은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실 확인인 거는 뭐 맞는 말씀이신 그 것 이전에 같은데. 네. 본인이 본인의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본인이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거야 뭐 아주 사소한 것에도 네.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본인이 아니라 당에서 또 타인이 하자고 하면 그것은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정과 본인의 소명을 들어본 후에 판단해야 네. 되는 문제다. 근데 이게 사실 수사도 아니고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법적인 책임이 아니라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인데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나왔던 의혹들, 네. 뭐 공천 헌금을 묵인했다라는 의혹부터 해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비리, 뭐 일탈, 특혜, 뭐 등등등이 있는데 사실 만약에 야당에서 이런 의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당장 의원직 내려놓으라고 정치적으로 얘기를 했을 거잖아요. 그 정도의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또 위치에 있던 분이고 그렇다면 당내에서 제명을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당의 정치적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국민들은 그 녹취를 다 들었고 최종적으로 아주 디테일한 사실 확인은 결국 수사기관까지 가야겠지만 이미 드러난 사안만으로도 충분히 징계함으로써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그만큼의 책임감을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네. 윤리심판원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당이 제명 결정을 했는데 그건 본인이 탈당한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최고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비상징계권을 동원해서 제명 결정을 했는데 그것에서 보여지듯이 당은 이 윤리 도덕적 문제에 대해서 매우 단호한 입장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김병기 의원에게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무슨 그런 비위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일관되게 관철되고 견지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 당의 동료 의원분들이 우리 의원님 도와주겠다는 얘기 많이 합니까?
원내대표? 이제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저는 사실 원내대표에 이렇게 출마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준비를 해온 것은 아닙니다. 예. 보니까 우리 민주당 당헌에는 네. 원내대표가 이렇게 중도에 사임을 하게 되면 후임자는 전임자의 자녀 임기만 한다고 딱 임기가 규정돼 있어요. 네. 아, 그리고 당규에는 네. 원내대표는 매년 5월 둘째 주에 선거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당헌 당규대로 하면 이번에 보궐선거로 뽑히는 원내대표는 올 5월 둘째 주까지만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미리부터 원내대표 선거를 준비하셨던 후보들은 이럴 줄 모르고 아, 5월에 원내대표 선거가 있으면 그때 출마해서 원내대표가 되면 네. 이분은 후반기 원 구성 문제를 책임지는 그렇죠. 네, 원내대표예요. 뭐 국회의장단을 어떻게 하고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배분하고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할 의원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네네네. 그래서 후반기 국회 구성과 운영을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분 4개월짜리만 하고 물러난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아, 실제로 당내에서 이 당의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런 판국에 무슨 경선을 하겠는가. 이렇게 4개월 자녀 임기만 하고 물러나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좀 합의 추대하는 게 국민 보시기에 좋지 않겠는가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앞서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분들 입장에서는 그 당신의 당초의 구상과 계획하고는 좀 차질이 발생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는 없었지만 네. 제가 그 4개월 임기만 딱 하고 깨끗하게 물러나고 연임에 도전하지 않으면 미리 준비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좀 쉽고 편하게 생각되지 않겠는가. 원래 하시던 준비 계속 하시고. 그렇죠. 예. 하반기에 권한 행사할 만큼 하시고. 그거는 뭐 잘못된 게 지금-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해야 될 중요한 일이니까 중책이죠. 임무이기도 예, 하고. 예. 그래서 제가 먼저 이제 출마 선언을 했는데 네. 제일 먼저 하셨죠? 예, 제일 먼저 네. 하면서 제가 그걸 분명하게 했습니다. 당은 당규대로 4개월만 하고 물러나겠다. 네. 그리고 5월 원내대표 선거에도 도전하지 않겠다. 예. 그러니까 의원님 왜 이렇게 힘든 길만 자꾸 가시는 거예요? 힘도 없고 누군가 힘들고. 글쎄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자임했는데 그 뒤에 이제 다른 준비하셨던 분들도 다 이제 출마를 하셔서 네. 원치 않는 경선 상황이 발생하게 됐어요. 아. 그러니 준비가 없는 저로서는 이제 어떤 의원님들께 이제 전화도 드리고 도와달라고 말씀도 드리고 그러는데 아이 뭐 그런 생각 있으면 진즉 좀 얘기 좀 하지. 네. 달리 먼저 준비하셨던 분들에게 내가 도와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또 말을 번복하겠는가 이런 얘기도 하세요. 그래서 네. 참 난처하고 난감한 건 사실입니다. 아. 상당히 쉽지 않은 선거군요. 네, 저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죠. 아, 도와주기 좋은 선의로 시작했다가. 근데 끝까지 하시긴 하셔야 되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제 그런 선의로 출마는 했는데 예. 다들 이제 또 선거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예. 네. 그럼 저는 그냥 물러설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사람이 너무 우스워질 것 같아요. 아, 그러저런 것들도 다 고려해서 판단해야지. 예. 덜컥 출마 선언부터 하고 이제는 그러면 또 안 하겠습니다. 그러냐? 뭔 말을 그렇게 천금같이 알고 해야 될 사람이. 그래서 지금은 네. 원치는 않은 상황이지만 경선이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아. 또 특별히 선거운동할 기간도 긴 것도 아니고 방법도 마땅치 않아요. 네. 당장 다음 주. 그렇죠. 이제 한 일주일도 네. 그러네요. 남았나요? 네. 그러니까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평소에 이 내분 후보에 대한 평가와 판단이 다 있으실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 평가와 판단에 따라서 선택해 주시라. 이런 호소를 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인 것 같습니다. 네. 제일 그래도 유리한 게 있다면 진성준 의원께서는 인지도. 그럴까요? 좀 인지도가 좀 안 좋은 악명 높은 인지도 아닌가요? 어쨌든 인지도는 제일 높죠. 네. 왜요? 이미 좋으신데. 아 근데 사실 그 네. 올해 상반기에도 중요한 법안 처리할 것들이 좀 많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2차 종합 특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당 대표는 어쨌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입장이고 또 지난해 근데 내란 전담 재판부법
본회의 올리는 과정에서는 좀 막 여러 가지 또 위헌 논란에 수정을 거듭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쓴소리도 하시기도 하셨잖아요. 직접 야당과 협상을 하셔야 될 자리가 될 텐데 이런 건 어떻게 좀 방향키를 잡고 가실 생각이세요? 우선 당내의 논의 그리고 당 정간의 논의는 더 충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방향과 원칙이 같다고 해서 다른 세부 사항들이 다 같을 수 없죠. 예. 속도, 방법, 또 아주 구체적인 디테일 이런 것들까지 남김없이 조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 불협화음, 엇박자 이런 얘기가 안 나온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물론 충실하게 하느라고 했겠습니다만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충실하게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대강 방향과 원칙이 같으니까 다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해 가다가 이제 수정안 처리하고 하는 일이 예. 벌어졌다고 생각해요. 예. 국민 보기에 좀 사실 면구스러운 일입니다. 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실하게 당내 조율과 당정 간의 조율을 해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예. 두 번째로는 야당과의 협상입니다. 야당과 협상해야죠. 그분들 입장에서 무엇이 불합리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제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 저는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뭐 내란 세력을 비호하려고 또는 내란 청산 작업이 결국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을 허무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뭐 야당 탄압이라고 생각해서 뭐 저지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것은 끌려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네. 다행히 민주당은 국회에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고 국회법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대로 정리하고 가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치 쟁점이 해소되고 나면 남는 건 결국 민생 법안일 네. 텐데 그러고서 민생 경제 회복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된다. 국민은 이 내란 청산도 바라지만 동시에 민생 경제가 어려운 데서 오는 고통도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간의 당은 내란 청산에만 몰두하는 것처럼 비춰진 측면이 있어요. 이거 하지 않은 건 아닌데 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하셨고 당도 그걸 뒷받침하느라고 애를 썼지만 당은 상대적으로 민생 경제에는 별 관심이 없고 내란 청산에만 몰두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 그렇게 하지 않고 동시에 똑같은 비중과 강도로 네. 민생 경제도 챙겨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생 경제 챙겨가시는 거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왜냐면 이제 대표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보유세라든지 아니면 금투세 이런 것 쪽으로 이제 의원님을 많이 기억하잖아요. 아니, 뭐 이게 사람들의 기억 현실이잖아. 에이, 이거 부정하시면 안 되죠. 현실. 그 외에도 상법도 제가 열심히 추진했던 거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거 모르시죠? 상법 개정이요? 예, 아, 그랬군요. 우리나라 기업 지배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고 해서 네. 네. 어, 아, 중요하죠, 그거. 예, 예. 코리아 부스트업을 위한 상법 개정 계획을 제가 정책위 의장으로서 발표하고 추진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입법 성과도 냈지요. 네네네. 이것은 하나도 생각 안 하시고 그냥 뭐 금투세 얘기만 하시는데 아, 저는 금투세 또 보유세 강화 전 소신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당의 총의가 먼저 확인되어야 하고 또 정부의 방침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 개인이 뭐 원내대표가 그런 개인적 소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 독단으로 추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네. 당의 총의를 확인하고 네. 정부의 방침을 확인하겠다. 그것이 선행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나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나의 개인적인 소신이나 그거는 원내대표에서 갑자기 내 소신을 밀어붙일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당과 그리고 이제 정부의 정부의 방침. 이야기를 네. 잘 정의 협의를 총의를 하고 모아서. 네. 알겠습니다. 그건 뭐 많이들 좀 걱정하셨던 것 같은데 그건 뭐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그죠? 아니 우리 걱정들을 그렇게들 많이 하셨나요? 예. 투세 보유세 예. 걱정들 좀 하신 것 같은데 그건 아니, 소신이신 걸로. 네. 네. 아니, 이제 좋은 얘기 많이 해서 이거 마무리를 할까 싶은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강서구에서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김경시 의원이라는 분이 정말 어떤 인물인지가 너무 이분이 처음에 어디였죠? 어디로 나갔다가 서울시의원 비례대표였습니다. 예 비례를 했다가 비례를 했다가 강서에 도전했던 것으로 네. 압니다. 그 전에 그래- 어디 거치려고 했나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또 다음에는 영등포로 또 나가려고 했다가 구청장 예, 뭐 음. 그러니까 보통 시의원들이 보통 자기 텃밭을 지역구에서 구 단위로 다지고 나중에 뭐 이제 의원이나 이런 데까지 진출하려고 하는데 여기저기로 옮겨 다닌 그 정황도 좀 그렇고 그 과정에서 정말 진짜 이게 현대에 벌어질 일이야 싶을 정도 1억의 공천원금까지 줘가면서 이 지역에서 이렇게
활기를 치고 다녔다고 하면 사실 옆집에서 모를 수가 없잖아요. 이분에 대해서. 그분을 알죠. 아는데 예. 그 전에는 몰랐고 예. 공천을 받아서 강서갑 지역에 출마하게 됐을 네. 때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근데 이제 그때도 네. 저분은 뭐 강서에 무슨 연고가 있는 분이 아닌데 네. 보통 지방의원들은 지역에서 활동하던 분들이 출마하게 되잖아요. 근데 지역에서 활동한 게 아니고 네. 서울시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뭐 이렇다 할 연고도 없고 뭐 어린 시절에 살았다거나 네. 뭐 무슨 부군의 직장이 거기 있다거나 뭐 이런 인연도 없이 오셔서 좀 의아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이면에 막 이런 거래가 돈을 막 있는지는. 갖다 주고 막 공천을 받으려고 했는지 어쨌는지야 그 비밀리에 일어나는 일이니 전혀 뭐 알 수 없었죠. 네. 근데 평소에 뵈면 굉장히 차분하고 조용하고 또 겸손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목소리도 여성분처럼 이렇게 하이톤이 아니고 저음, 아. 중저음이었어요. 그 신뢰가 좀 많이 갔군요. 그래서 굉장히 차분한 분이고 네. 또 겸손한 분이구나 이런 인상을 갖고 있었죠. 아. 그래서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있으면 소문이 돌기 마련인데 지역에서 돈을 주고받고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긴 하지만 아주 밀실해서 은밀하게 예. 주고받고 했겠지요. 그뭐 만천하 사람들이 보는 데서 했겠어요. 그리고 돈을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어디 발설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 낌새조차도 이제 눈치채기는 어려운 상황이셨고. 그러니까 그 예. 서울시 비례대표로 활동하다가 여기 오게 된 거는 무슨 적당한 후보를 찾을 수 없어서 그 강서갑 지역위원회에서 영입을 했나 하는 생각도 뭐 했지만 그거야 알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게 출마해서 당선이 되고 활동도 착실하게 차분하게 잘 했기 때문에 네. 또 강서구에서 구청장에 도전하려고도 했습니다. 예. 예. 근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분위기니까 이제 영등포로 옮겨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런 정치 행보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긴 해요. 예. 그렇지만 그 본인의 뭐 개인적인 선택이나 계획을 가지고 막 탓할 수는 없는 거고 주민들이 판단하면 되는 문제니까요. 네. 근데 이런 경우는 진짜 드물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보면서 이건 말고도 많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그러셨군요. 예. 예.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19대 초선 국회의원을 비례대표로 하지 않았습니까? 비례대표 전국구 말이 좋아 전국구죠. 네. 그런데 이제 비례대표는 한 번 이상 더 하기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불문율이 정치권에 네네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치를 계속하려면 지역구를 이제 예. 찾아야 되는데 저도 강서에 별다른 연고 없이 가게 됐습니다. 네. 당시에 강서을 국회의원이 김성태 네. 의원이었는데 네네네. 김성태 의원과 한번 겨루어서 민주당의 깃발을 강서을에 꽂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도전을 했는데 네. 저도 그렇게 보면 진성준이 뭔 연고가 있어서 강서에 왔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요. 네. 이제 아닌 게 아니라 그랬기 때문인지 한번 떨어졌습니다. 그랬죠. 예. 그 뒤에 이제 활동을 해서 이제 신임을 얻었는데 비례대표 의원들에게는 왕왕 연고가 없이도 그럴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그 공천을 받기 위해서 뭐 지역위원장에게 국회의원에게 막 돈을 갖다 줬다든지 하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의힘 어떤 정치인이 저 호남 지역에서 내가 출마한다? 돈 갖다 바칠 필요가 없죠. 본인 돈만 깨질 텐데. 그렇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국민의힘 어떤 의원이 대구 어디에서 이제 나온다. 예. 그럴 때는 사실 어떻게든 후보만 되면 당선이 사실상 거의 거의 그런 확정적이잖아요. 지역이 있죠. 예. 그러면 한 3명의 후보가 있을 때 그 결정권을 진 사람에게 뭐 실력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게 누가 돼도 어쨌든 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든 그 결정권을 진 사람에게 뭐를 갖다 바치든 그럴 같은 생각이 들긴 그럴 하거든요. 유혹을 다 느낄 수가 그렇겠죠. 있겠죠. 예.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일도 천하에 딱 둘만 알 것이다, 또는 셋만 알 것이다 하고 시작했던 일 아니었겠어요. 그랬겠죠. 그런데 그랬다는 사실이 다 드러나 버렸지 않았습니까?
불과 몇 년입니까? 그게 2023년이라고 그럽니까? 2022년 일이죠. 네. 불과 3년 만에 다 드러나 버리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김병기 의원이 저 보좌진들하고 사이가 그렇게 나빠지지 틀어지지 않았다면 우리 영영 모르진 않았을까요? 영원히 묻혔을까요? 또 다른 어떤 일이 있을 줄 압니까? 이런 일들이 과연 정말 드문 일일까가 영 의심스럽긴 한데 여튼 뭐 그런 문화는 아니라고 하시니까 뭐 그건 저희가 믿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없어졌으면 좀 좋겠어요. 물론입니다. 네, 희망합니다. 근절돼야 되고 네. 발본 세곤돼야 될 일입니다. 그 방법이라는 게 예를 들면 철저한 무슨 교육이나 이런 걸로는 인간의 욕망을 그렇게 다스리기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예. 뭔가 강력한 그것이 끼어들 틈이 없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걸로. 그래서 4개월만 어쨌든 당선되셔도 4개월만 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무조건. 예. 더 해라 해도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1월 11일이죠. 일요일인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예. 원내대표 보궐선거 출마하신다고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혹시 오늘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다 드렸습니다. 다 네. 드렸는데 우리 국회의원님과 또 권리당원들도 투표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투표 결과 20%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략적인 선택을 해주시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뽑히는 보궐 원내대표는 딱 이 당의 위기를 수습하고 돌파할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5월 달에 뽑힐 원내대표는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운영을 책임져야 될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각각의 역할과 임무를 비교해서 전략적으로 선택해 주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네. 진성준이는 4개월 임기 동안 정확하게 당의 위기를 수습하고 돌파하는 데만 전력을 다하고 네. 깨끗하게 물러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임에 도전하지 않겠습니다. 네. 선택해 주십시오. 네. 혹시 되셨다가 연임 무슨 이유로든 연임 도전하시면 저희는 요 부분만 하루 종일 틀어놓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진성준 의원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